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어! 여기 미국의 한 아울렛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쇼핑을 하던 평범한 금발의 미국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붙들려 아래에 깔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외치고 있는 그녀. 오히려 발버둥치려니 한국 남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 지르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꿈을 꿀 시간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6살의 평범한 미국 여성이지만 제 삶은 그다지 평범하지 않았어요. 16살 때 부모님의 이혼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장이 되어갔어요. 아버지는 재혼 후에도 가끔 경제적 도움을 주셨지만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서 그 간격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일을 오래 할 수 없게 되셨고 점점 일상생활도 힘들어하셨어요. 동생 애슐리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제 몫이었어요. 에리카, 오늘도 야근이야? 사무실에 나서려는 저에게 동료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일찍 퇴근이야. 보너스를 받았거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계회사는 작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했고 가끔 보너스도 받았어요. 이번 보너스는 특별했습니다. 동생 애슐리의 21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슐리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자 존재 이유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는 동생이 있었기에 저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만큼은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애슐리가 공부하던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저녁 먹었니?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엄마는 방금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애슐리가 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는 이미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약 때문인지 최근에는 항상 피곤해하셨어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애슐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 일주일치 식사 준비로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친구들이 데이트를 하고 파티를 즐길 때 저는 집에서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애슐리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살까? 동생은 항상 브랜드 가방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친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 가방을 애슐리도 늘 부러워했어요.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이번 보너스라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재빨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어디 급한 약속 있어? 상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동생 생일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언니네. 얼른 가봐. 상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회 아울렛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르는 기분이 좋았어요. 애슐리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울렛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매장들은 10시까지 영업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매장을 찾아갔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순간 제 낡은 재킷과 청바지가 부끄러워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대학생 여동생 선물로 가방을 찾고 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로 여러 가방을 살펴봤어요. 마침내 애슐리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발견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동생의 행복한 표정을 상상하며 지갑을 열었어요. 포장해드릴까요? 계산대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생일 선물이라서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쇼핑백을 받아들고 매장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제 마음은 환했습니다.
아울렛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다른 매장들도 구경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쇼핑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쇼핑은 필요한 것만 빠르게 구매하고 돌아오는 일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지러운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천장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천둥이 내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빨리 나가. 출구로 가. 혼란 속에서 저도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애슐리의 선물 쇼핑백을 꼭 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면서 혼잡은 더욱 심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뒤에서 밀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찌은 통증의 신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대로 밟히는 건 아닐까?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성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요. 출구가 저기예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길을 만들며 나아갔어요. 그의 등 뒤를 따라가면서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어깨 너머로 저를 안심시키듯 미소 짓는 모습에서 이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출구를 향해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조심해요.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지려는 것을 감지했어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 남자가 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몸이 저를 덮쳤고 우리 주변으로 무언가가 요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얼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액체였어요. 비가 오나 싶었지만 실내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어요. 제 얼굴 바로 위에는 그 동양인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온몸으로 무언가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그가 힘겹게 물었어요. 네. 무슨 일이?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물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는 잔해 아래 갇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양손을 제 머리 양옆에 짚고 온몸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의 등 위로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 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손을 놓으면 둘 다 깔려요.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포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는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갇혀 있었고 이 낯선 남자가 온몸으로 그 무게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구조대가 올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에리카 밀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리카.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시온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시온. 저는 그의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게 가장 도움이 돼요. 시온이 대답했어요. 당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몇 분일 수도, 몇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시온의 얼굴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 보였고 땀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그의 옆구리를 받쳐보려 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불안정해질 뿐이었어요. 미안해요. 시온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더 오래 버티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동생 애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내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애슐리, 미안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애슐리는 누구예요? 시온이 물었어요. 내 동생이요. 오늘 그 아이 생일 선물을 사러 왔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시온의 말이 끊겼어요. 그의 팔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같았어요. 여기에요. 누구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여기 무거운 게 저를 누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시온도 힘을 내 한국어로 뭔가를 외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간절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요. 2명이에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시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었어요? 우리를 찾았어요. 저도 웃으려 했지만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여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네,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위에서 밝은 빛이 비춰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시온을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콘크리트 조각이 들려졌을 때 시온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짓더니 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온, 시온. 저는 그를 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지쳐 있었고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움직일 수 있나요? 한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시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구조대원들은 먼저 시온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의 팔은 이상하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들것에 실렸어요.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로 가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충격을 받은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지면서 저는 계속해서 시온을 찾았어요. 그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그 사람이 저를 구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저를 진정시키며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시온을 실은 구급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온. 그의 이름은 시온. 흰 천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머릿속이 아직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네, 대형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조되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울렛, 굉음,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시온.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온몸으로 무너진 자재더미를 버티며 저를 지켜주었던 그 남자의 얼굴입니다. 시온.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아, 당신과 함께 구조된 한국인 남성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옆 병실에 계세요. 양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적어도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먼저 검진하신 후에 가능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성 의사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밀러 씨, 다행히 오른쪽 발목에 눌려서 인대 염좌와 경미한 타박상만 있네요. 한동안 조심 사용하셔야 하겠지만 일주일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구조된 남자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이미 그분도 당신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온의 모습이 보였어요. 양팔 전체가 두꺼운 깁스로 감싸여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에리카 씨,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온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잠시 우리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시온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억누르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구조대원들 말에 따르면 시온은 거의 1시간 동안 무너진 자재더미를 버텼다고 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양팔은 심각한 근육 손상과 골절이 있었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시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 애슐리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애슐리의 비명 같은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애슐리는 달려와 휠체어에 앉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도 애슐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애슐리. 나 괜찮아.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어요. 엄마랑 같이 뉴스에서 봤어. 건물이 무너졌다고, 근데 거기서 언니가 실려 나왔다고. 애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난 그냥 내 생일 선물을 사러 갔었어. 저는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했어요. 애슐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고 시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당신이 언니를 구해주신 분인가요? 애슐리가 시온에게 물었습니다. 시온은 약간 당황한 듯 미소 지었어요. 아,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어, 애슐리. 시온 씨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애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시온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를 구해주셔서. 애슐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시온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에리카 씨는 정말 강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 말에 애슐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돌아와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시온은 단순히 제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 제 존재 이유인 동생까지 지켜준 것이었어요. 애슐리는 잠시 후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며 나갔습니다. 애슐리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병실에 다시 둘만 남게 되자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저는 시온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팔은 많이 아프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통제 덕분에 괜찮아요. 하지만 양팔을 쓸 수 없다는 건 불편하네요. 그가 깁스된 양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시온은 양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식사를 하고 씻고 화장실을 이용할까요? 그리고 그는 미국에 일하러 온 한국인이라고 했으니 가족도 없을 테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각할 것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시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양팔을 사용할 수 없으신 동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온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괜찮아요. 병원 간호사들이 있고. 아니요,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퇴원 후에도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제발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시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와서 시온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거나 물을 마시게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항상 어색했어요. 저는 시온의 입에 음식을 먹여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민망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오늘은 병원 음식이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서 그의 입에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똑같이 맛없는데요. 시온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어요. 세수를 도와주는 시간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바라볼 때면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세수를 마치고 시온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위해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화장실 도움이었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주로 담당했지만 급할 때는 제가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우리 둘 다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시온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고 우리는 잠시 서로의 몸이 밀착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시온이 작게 속삭였어요. 천만에요.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지만 간호사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간호사들은 저희를 연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슬쩍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남자친구 보러 오셨네요? 한 간호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친구예요.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내심 남자친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시온도 처음에는 이런 오해에 당황했지만 점차 웃어넘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건설회사의 해외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미국에는 6개월 전에 파견되어 왔고 앞으로 6개월 더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시온이 조금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동생만 있어요. 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한국의 문화, 좋아하는 음식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제 꿈과 고민, 동생 애슐리에 대한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미모의 한국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차림새였고 완벽한 화장과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어였지만 그 친근함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시온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가끔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소개가 늦었네요. 시온이 갑자기 영어로 말했습니다. 에리카, 이분은 박지연이에요. 우리 회사 동료죠. 지연, 이분이 내가 말했던 에리카예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온 씨가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약간 어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그들은 다시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같은 국적, 같은 회사라는 공통점 때문이겠지만 그들이 웃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게요.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리카? 시온이 의아한 표정으로 불렀지만 저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온에게 감정이 생겨버린 것이었어요. 그냥 감사함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거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감정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저를 구해준 은인일 뿐이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그 아름다운 여성과 비교하면 저는 여기 있었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좀 쉬고 싶었어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시온 씨가 당신에 대해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일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당신이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해하셨나 봐요. 저는 그냥 시온 씨의 부하 직원일 뿐이에요. 네?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료예요. 사실 상사로서는 너무 고지식하고 완벽주의라 좀 피곤하기도 해요. 저라면 절대 남자로 못 봐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속삭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제 표정을 보고 더 크게 웃었어요. 걱정돼서 회사에서 대표로 온 거예요. 다들 소식 듣고 놀랐거든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창피함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지연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기, 여자로서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아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시온 씨는 항상 남부터 챙기느라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제 감정이? 지연은 다시 밝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시온 씨에게 회사 소식 전달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에리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좋아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온은 제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제는 솔직해질 때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시온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왔군요. 괜찮아요? 시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온 씨,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네? 그가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에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사함이었지만 이제는 시온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시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에리카 씨가 매일 오는 것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시온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양팔을 쓸 수 없는 그를 위해 제가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췄어요. 짧지만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건 한국에서는 첫 데이트도 전에 하는 게 아닌데요. 시온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첫 데이트도 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고 그날 저녁 병원 전체에 우리의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온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이후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병원에서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랐어요. 가끔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온은 양팔에 깁스를 한 채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지 않을래요? 이 깁스 풀리면 내가 쫓아갈지도 몰라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머 뒤에는 깊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매일 밤 제가 집에 돌아갈 때면 조심해서 가요. 내일 또 볼게요. 라는 인사에 온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퇴원이 다가올수록 시온의 상태는 호전되었어요.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환자는 처음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회복 의지 뒤에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퇴원하는 날, 저는 시온을 제 아파트로 데려왔어요. 아직 양팔을 완전히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동작은 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애슐리는 시온을 환영해 주었어요.
특히 애슐리는 시온을 언니의 영웅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언니,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애슐리가 한밤중에 제 방에 찾아와 속삭였어요. 영화라면 이렇게 고생스럽진 않을 거야.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서의 생활은 달콤하면서도 조금씩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시온은 한국 회사의 해외 파견 직원이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항상 뒤로 미뤄두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온이 저희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온은 통화를 마치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회사에서 3개월 후에 한국으로 복귀하라고 했어요. 시온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언젠가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닥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3개월이면 생각보다 빠르네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온은 저희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소나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리카, 나랑 같이 한국에 가는 건 어떨까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했어요. 한국에 간다고? 어머니와 애슐리는 어떻게 하고? 제 일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온을 사랑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여기 있었어요. 아픈 어머니와 아직 대학생인 애슐리, 그리고 이제 막 안정된 제 직장까지. 모든 것을 두고 한국으로 간다는 건 무모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시온과 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온은 절대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기다림이 느껴졌어요. 주말이 되자 시온은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제 팔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시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 사계절의 변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강변에서 즐기는 야경, 북초나농 마을의 전통적인 분위기, 그리고 현대적인 강남의 활기찬 모습까지. 시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고 우리 어머니도 당신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시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한국 어머니들이 대체로 며느리에게 엄격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라요. 저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환영하실 거예요. 시온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이었어요. 시온 씨, 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프시고 애슐리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에게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가족은 곧 내 가족이 될 테니까요.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온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시온과 함께 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애슐리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언니,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애슐리가 제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이나 보네.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온 오빠가 언니에게 한국에 같이 가자고 했지? 애슐리의 직구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놀라서 물었어요. 시온 오빠가 나한테 물어봤어. 내 생각이 어떤지. 애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어요. 애슐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나도 어른이야. 엄마는 내가 돌볼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 어린 동생이 언제 이렇게 성숙해진 걸까요? 하지만 학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온 오빠가 그것도 얘기했어. 한국에서도 우리를 도울 방법을 찾았대. 애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 항상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애슐리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6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온 저에게 동생의 이런 말은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흐느끼며 물었어요. 응, 진짜야.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거야. 애슐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나는 시온 오빠가 정말 좋아.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애슐리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미 얘기했어. 어머니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대. 애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시온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시온과 함께 한국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리카, 넌 항상 나와 애슐리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어.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때야. 하지만 엄마의 건강은 걱정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챙길게. 애슐리도 이제 많이 컸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보내줄 수 있어. 어머니의 축복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제 제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은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온에게 결심을 전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시온 씨,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그가 책을 덮고 집중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시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네, 함께 한국에 가고 싶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온은 벌떡 일어나 저를 껴안았어요. 그의 팔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포옹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에리카.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시온이 감동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의 품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시온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슐리와 어머니. 두 분 다 저를 응원해주세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돼요. 시온은 제 양손을 꼭 잡았어요. 에리카, 내 약속을 드릴게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은 내가 책임지는 한이 있어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미국 지사도 있고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온은 단순히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제가 배워야 할 한국어, 우리의 집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가족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온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온은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에리카,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와 함께 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사랑하니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시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내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다음 날, 우리는 애슐리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온은 정식으로 제 가족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에리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시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에리카를 부탁해요. 그 아이는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아이가 행복할 차례예요. 애슐리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언니가 너무 고집부리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잘 다뤄볼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요. 식사 후
시온과 저는 조용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에리카, 사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시온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네? 궁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시온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저는 당황해서 그를 붙잡았어요. 안 돼요. 아직 팔이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온은 웃으며 일어섰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에리카 밀러,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네, 시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기쁨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시온이 속삭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온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라는 최악의 순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시온.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내 삶에 와줘서. 프로포즈 이후 저희의 삶은 빠르게 변화했어요. 시온은 회사에 한국 복귀 계획을 알렸고 저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라워했지만 저희의 사연을 듣고 축하해 주었어요. 저의 상사는 특별히 한국 지사와 연결해 주겠다며 추천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에리카, 한국에서도 잘 될 거야. 내 성실함은 어디서든 빛날 테니까. 상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2번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작은 예식을 올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 시온의 가족과 함께 정식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애슐리는 자신이 주 들러리를 맡겠다며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병원 정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진행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꽃다발을 든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에리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너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과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결혼 후 2주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애슐리를 떠나보내는 순간은 가슴 아팠어요. 특히 애슐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꼭 행복해야 해. 그리고 자주 연락해. 애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럼 매일 연락할게. 그리고 곧 너희를 초대할게. 저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낯선 나라로 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온과 함께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시온은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 우아한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시온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에리카. 우리 며느리. 시온의 어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 준비해둔 한국어 인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시온의 어머니는 제 한국어 인사에 기뻐하시며 더 꼭 안아주셨어요. 한국어도 배웠구나. 정말 기특해. 시온의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시온의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별도의 방을 준비해 두셨고 한국 전통 음식으로 환영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에리카가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맵기를 조절했어. 시온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심지어 욕실에는 미국 제품의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구비해 두셨습니다.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미국에서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시온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친척들까지 1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어요.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온과 시어머니는 영어로 대화해 주셨지만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한국어였어요. 조금씩 배워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시온이 제 좌절감을 이해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특히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시온은 매일 저녁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먹다, 가다, 오다를 배워볼까요? 시온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식사 예절, 어른에 대한 존중 방식까지 배워야 할 것이 많았어요. 특히 어려웠던 것은 젓가락 사용이었습니다. 젓가락 잡는 법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어요.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온이 웃으며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시온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차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다니 너무 자랑스러워. 시어머니가 제 요리를 맛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전문직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도움으로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비록 이전 회계사 직업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신선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워요. 그들의 호기심과 순수함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첫 수업을 마치고 시온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생활 6개월 차에 저는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로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난 여기서 영원히 외국인일 뿐이야. 그날 저녁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온은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에리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에리카, 나도 처음 시온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갔을 때 같은 기분이었단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1년이 지나자 기본적인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2주년을 맞아 시온의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온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에리카, 우리 이제 우리만의 집을 갖는 게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기뻤지만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요? 혼자 두면? 걱정하지 마, 에리카. 어머니와도 이미 상의했어. 어머니도 우리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셔. 시온이 안심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 걱정 말고 너희 삶을 살아. 우리는 어머니 집이랑 조금 떨어진 세종이라는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서양과 동양의 스타일을 적절히 섞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소품들과 한국에서 구입한 가구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처럼 동서양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었네요. 이사 첫날 밤,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결혼 3년 차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2주를 확인하고 너무 기뻐 시온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시온, 우리 부모가 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어요. 시온은 회사에서 바로 뛰쳐나와 집으로 왔고 저를 공중에 들어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에리카,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된다니 믿을 수 없어요.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들을 모두 기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가져다 주셨고 미국의 어머니와 애슐리는 매주 화상통화로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이모 되는 거야? 너무 신나. 애슐리가 화상통화로 좋아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미국에서 어머니와 애슐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처음으로 시온의 어머니와 제 가족이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은 같았어요. 당신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 맞네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두 어머니가 함께 출산 준비물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며 시온에게 말했습니다. 곧 이어봄, 우리의 딸이 태어났어요. 한국 이름은 하나로 지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라는 숫자를 의미하면서도 영어 발음으로는 한나와 비슷해 양쪽 문화를 모두 반영했어요. 하나 김. 완벽한 이름이네요.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시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왔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배우며 자랄 하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양가 할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 아이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야. 시어머니가 하나를 안고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후 저는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어요. 한국의 육아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 돌잔치 같은 전통은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하나가 1살이 되던 날, 우리는 전통적인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아 학자의 기질을 보여주었어요. 시온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할 거예요. 시온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하나는 쑥쑥 자랐고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가 3살이 되었을 때 시온은 회사에서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시온은 저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리카 덕분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시온이 동료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온이 저를 위해 한 일이 더 컸다는 것을요. 그는 저에게 새로운 삶과 가족 그리고 안정감을 선물해 주었어요. 하나가 4살이 되던 해, 우리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정말 오랜만에 미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에게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애슐리는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하나가 너무 커졌네. 애슐리가 하나를 안으며 기뻐했어요. 어머니는 하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국에서의 2주 동안 우리는 제가 자라온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하나는 특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공원을 좋아했습니다. 시온은 미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자란 곳을 보니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온이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미국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하나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두 언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요. 하나가 들어오자마자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5살이 되었을 때 시온은 몸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쁜 회사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조금 늘었고 예전보다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아빠의 배를 보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는 멋지지 않아. 이제 배가 나왔어. 하나의 천진난만한 말에 시온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안아들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나, 아빠는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킨 슈퍼맨이야. 지금은 잠시 쉬는 거야. 정말이요?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마를 구해주셨어. 그리고 그 덕분에 하나도 태어날 수 있었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밤, 하나가 잠든 후 시온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온은 제 손을 잡고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에리카, 당신이 내 인생에 온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건물 붕괴 사고라는 최악의 순간에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어요. 시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로 능숙하게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며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여전히 고향이 그립고 미국의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시온과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하고 가끔은 어머니와 애슐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독특한 우리만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 국적자가 된 것이죠. 여권을 2개 가지게 된 날, 시온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된 것을 축하해요.
에리카, 시온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시온.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에요. 두 문화가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가끔 저는 그날 아울렛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시온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미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다른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고는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시온은 저를 구했고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10년째 되는 날, 우리 가족은 처음 만났던 그 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재건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빠가 엄마를 구해준 거예요? 하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바로 이곳이야. 시온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구해줄 거예요. 아빠처럼요. 시온과 저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시온.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내가 더 고마워요, 에리카.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시온이 제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시온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강해졌고 우리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과거 미국에서의 삶이 그립기도 했어요. 특히 가족 행사나 명절 때면 어머니와 애슐리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덕분에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었어요. 에리카, 우리 집 한 채 더 사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가 9살이 되던 해 시온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놀라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애슐리도 대학을 졸업했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온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는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망설였지만 하나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구나. 특히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 어머니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어머니와 제 어머니는 언어가 달랐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대화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두 분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하나를 돌보고 심지어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의 우정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축복이었어요. 하나가 11살이 되던 해 우리는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노아라는 이름과 한국 이름 민준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네요. 노아를 안고 있는 시온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두 문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했고 미국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챙겼어요. 크리스마스와 추석, 할로윈과 설날까지. 우리 아이들은 두 문화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가 물었어요. 하나는 두 나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극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퇴근 후 나누는 하루 이야기, 주말 가족 산책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가끔 시온이 저를 바라볼 때면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건물 아래에서 저를 구했던 그 남자는 여전히 제 인생의 영웅이라는 것을요. 시온이 저를 구해준 그날, 저는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과거 가장의 무게로 늘 긴장하며 살아왔던 저는 이제 비로소 가족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짊어지고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실감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음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 속에 행복을 이어갔습니다. 에리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결혼 15주년을 맞이한 날, 시온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감동에 젖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내 땀이 당신 얼굴에 떨어졌던 거 기억해요? 시온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처음에는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 기억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눈을 보는 순간,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그 생각을 해요. 시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시온, 당신은 정말 나의 슈퍼맨이에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꿈꿨어요. 하나와 노아가 자라 독립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 그리고 손주들에게 우리의 특별한 만남을 이야기해주는 모습까지.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저는 결코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한국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이중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삶은 때로 무너진 건물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시온은 저에게 그 손길이었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여기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었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시온. 영원히. 제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영원히, 에리카. 시온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